이 모든 선생님들의 이게 진짜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막 한 20년 이상 지나도 모든 그 공부방으로 시작한 선생님들이 결국은 이 학원업을 접는 레파토리는 다 똑같구나. 이게 정말 누가 해도 이게 공부방으로 이제 전공이 아닌 그런 선생님이 집에서 공부방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점점 망해가는 레파토리가 정말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몇십 년이 흘러도 그 레파토리는 그 수수는 똑같구나 라는 걸 그때 확 느낀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게 느껴졌어. 근데 이제 내색은 안 하고 그 선생님한테 애들이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8명 다니고 있다고. 8명. 애들이 8명 다니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수학 플러스 뭐 한국사인가 뭐 이렇게 좀 어른이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한 후에 애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이 선생님이 그 한국사인가 뭔가 뭐 이것도 곁들여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은 8명 다니지만 그 과목 수로는 과목 수 아니면 시간 수로는 12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을 데리고 이제 교습소로 이제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보통 공부방을 하다가 교습소로 나가는 선생님들의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뭐냐면 애들과 남편이 불편해해요. 특히 언제 불편해하냐면 저녁 식사, 밥 먹어야 할 때 굉장히 불편해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게 너무 웃긴 게 맨 처음에 애들이 하나도 없을 때 그냥 그 집에서 공부방으로 시작을 할 때는 그게 불편하다는 걸 못 느껴. 애들과 남편이 불편해하지 않아.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애들이 들어오고 이제 이럴 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불편한 거지. 특히 밥 먹는 그 시간에 애들이 있어서 애들이 있는 거, 그게 정말 약간 불편한 거야. 그리고 왜 그게 불편하냐면 보통 공부방을 차릴 때는 전문가들이 말을 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방 중에 하나에서 하지 말고 거실에서 공부방을 차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좀 애들이 적어도 너무 방에서 하면 너무 답답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실에서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전문가들이 다 거실에서 이제 그 공부방을 시작해라, 거실을 꾸며서 이제 시작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면 거실에서 하면 정말 불편한 거지, 밥 먹기가. 그래서 이제 애들도 불편해하고 왔다 갔다도 못하고 뭐 밥 먹기도 불편하고 이래서 이제 그 교습소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걸 한번 좀 참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 게, 아니 왜냐하면 교습소로 나가잖아요. 교습소로 나가면 이 교습소 비가 공부방이 더 셉니다. 교습소로 나가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그거에 딱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받을 수가 없고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방 할 때는 어차피 동네 애들, 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오기 때문에 뭐 태워줘라 뭐 이런 거 차를 태워주고 뭐 이런 요구는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같은 동네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교습소를 차리면 보통은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 아니면은 뭐 아파트 그 안에 있는 뭐 상가 건물 이기보다는 좀 더 애들로 치면 좀 더 나가야 되는 뭐 이런 느낌?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안 좋아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뭐 요런 엄마들은 공부방,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에서 하는 공부방을 보낼 땐 훨씬 안정감이 있는데, 얘가 아무리 아파트 근처나 뭐 아니면 학교 근처나 이거라도 이게 동선이 길어지니까 이게 좀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좀 걱정이 되고, 요즘 세상이 좀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내에 있는 것보다 어딘가 애가 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이러면 그걸 싫어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부방을 더 좋아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뭐 저학년 엄마들은 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면
애들이 더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내가 기존에 가르치던 애들이 더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학원비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들이 좀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물론 저기 가서 이거 차리면 들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들어오는 애들도 있는데 그 들어오는 애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뭐 많고 이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부방을 하다가 그 교습소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10명 정도까지는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공부방을 차리는 순간 한 4천만 원 정도는 그냥 목돈이 나가는 거예요. 물론 2천만 원은 뭐 그러니까 보통 국룰이 경기권에서는 보통 국룰이 경기권에서는 한 10평짜리 교습소 정도면 2천만 원에 뭐 80, 그 정도거든요. 그럼 2천만 원은 들어가죠. 이제 묶이죠. 그 다음에 2천만 원에 80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공부방으로 할 때는 내가 쓰던 정수기 다 그렇잖아요. 내가 쓰던 정수기, 내가 쓰던 냉장고,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이런 거. 그런 집에 있는 집기류를 다 같이 쓰는 건데, 내가 쓰고 있는 전기세, 다 같이 그냥 쓰고 있는 건데, 이제 교습소로 나가면 그 모든 게 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도 따로 놓고, 뭐도 따로 놓고, 이렇게 집에서 같이 하던 걸 이제 새로 또 사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월세 80만 원이라고 해도 부가세 별도니까 그 10% 들어가니까 88만 원에 정수기 렌탈료, 공기청정기 렌탈료, 천정형 에어컨, 아무튼 모든 게 다 새로 장만해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한 4천만 원, 미니멈 4천만 원 정도는 이제 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 더 이상 불지를 않고 오히려 줄거나 이랬어. 그러면 이거는 돈이 안 되는 이런 느낌? 물론 근데 여기서 제가 선생님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잘 될 수도 있잖아. 잘 될 수도. 물론 잘 될 수도 있지. 집에서 가르칠 때 한 10명 가르쳤는데 나가서 했는데 한 50명 가르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말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선생님이 아마추어였다는 거죠. 아마추어. 그냥 전공자도 아니고 오랫동안 학원업에 몸을 담지도 않고 그냥 애 키우면서 살던 이런 엄마가 나이 한 40대 초중반 정도에 아니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중반 정도에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그때 프랜차이즈를 끼고 이렇게 공부방을 하는 그런 류의 이제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류의 이제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래서 막말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갔더니 애들이 한 10명 정도 늘었어. 10명 정도 늘었다고 해도 이 선생님의 이런 노동력, 신경쓰m 이거는 배 이상은 증가를 하고 이 선생님의 물질적인 투자 이런 건 배 이상 이제 나가는 거고 그리고 한 4천만 원 미니멈 들었다고 했을 때 2천만 원 다시 얻는 거죠. 다시 그걸 접었을 때 얻는 거지만 거기에 들은 2천만 원은 인테리어하고 이러고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돌려받을 그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집기류가 보통 한 3년 약정이 최소 단위 아닌가요? 2년인가 3년인가? 그러면 막말로 2년 안에 이거 접잖아. 그러면 위약금 같은 것도 물어줘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할 때는 보험 이런 거 안 들지만 보통 교습소 나가고 이러면 또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안에서 뛰어놀다가 다쳤어. 이런 식으로 다치거나 이랬어. 그러면은 또 그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또 학원 보험도 들고 그러니까 생각 못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마추어로 이제 시작한 선생님들은 애들이 많이 들어와도 그것을 다 쳐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부족하죠.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집에서 했었던 때가 더 나았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돈도 거기에 꾸러박은 돈도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으로 꾸러박았으면 덜한데 그걸 만약에 대출이라도 받아서 그렇게 꾸러박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 더 이제 짜증이 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소득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한 열댓 명 가르쳤잖아요. 본인의 집에서 가르쳤을 때 그럼 한 300 이상 되는 거라고. 그런데 나가서 열댓 명이 아니라 한 20명 넘게 이제 가르쳤는데 또 본인에게 들어오는 순수익은 거기서 10명을 제외한 그런 수익이면서 어떻게 보면 10명 이상을 제외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테리어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을 나중에 뭐 뽑을 수 있으리라는 뭐 보장도 없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뭐 교습소 차려서 나가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나가서도 약간 후회하는. 근데 나가서도 후회하는데 여기서 더 막장 드라마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교습소가 작아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걸 거야 하면서 주위에 부동산 업자나 뭐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학원으로 차려버려. 더 크게 차려버려. 내가 교습소라서 그냥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그러면서 보란듯이 이제 더 돈을 뿌려 박아가지고 학원 같은 거로 이제 차려버리면 이제는 이거는 진짜 더 망하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공부방을 하다가 교습소를 이제 밥 먹고 뭐 이러고 남편하고 뭐 자식들이 좀 불편하고 뭐 요런 이유로 이제 교습소를 차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밥을 만약에 뭐 진짜 부인은 거실에서 애들 쫙 깔아놓고 이제 수업하고 이러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밥을 먹기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교습소를 차리지 말고 차라리 애들 데리고 나가서 외식을 해라. 외식을 하고 본인이 먹고 싶은 거를 먹어라. 뭐 돈을 아끼지도 말고 그러니까 매 끼니마다 그냥 외식을 하는 거야. 애들 데리고 나가서 그냥 본인이 먹고 싶은 걸 먹어. 그리고 외식을 하고 애들 데리고 카페를 가든가 아무튼 그렇게 해도 차라리 그렇게 하면서 공부방을 하는 게 더 남는 장사다. 더 남는 장사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한 그 단서는 그 아마추어 선생님의 얘기예요. 아마추어 프로 선생님이 아니고 물론 프로 선생님들 같은 경우야 공부방 하다가 애들 모아서 당연히 교습소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도 애들 많아지면 이제 학원 차리는 수순으로 가겠지만 내가 여기서 단서를 건 건 이제 초짜 선생님들, 아마추어 선생님들에 관한 이제 얘기예요. 당신이 아마추어라면 차라리 그리고 밥 먹고 이럴 때 불편하다면 차라리 남편하고 애들하고 나가서 사 먹게 해라. 그것도 뭐 돈 아끼느라고 뭐 싼 거 먹지 말고 그냥 먹고 싶은 걸 사 먹게 해도 그게 더 이익이다 이거야. 그게 더 이익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 이게 집에 금덩어리가 있잖아. 이게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 집에 있는 이런 보물, 이런 금덩어리 이런 것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거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냥 발에 차일 수도 있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턱 그냥 전혀 비싸 보이지 않은 물건들과 함께 그냥 얹어 놓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그것이 빛날지라도 사람들이 그게 금덩어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자연스러움을 배우는 건데 보통의 이제 초짜 선생님들은 애들 앞에서 물 마시는 것까지는 본인이 허용을 해. 근데 애들 앞에서 뭔가를 우적거리고 씹어 먹는 것까지는 허용을 못 하겠나 봐. 애들 앞에서 뭔가 입을 움직여서 뭔가를 먹고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이 시작하잖아. 그럼 물이나 음료? 이런 거밖에 안 먹어. 그러니까 음료까지는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보통 배가 고파도 선식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미숫가루를 타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로 이렇게 먹지. 뭔가를 애들 앞에서 뭔가를 씹어 먹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죄의식처럼 그렇게 느끼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걔네도 다 먹고 오는 애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젊었을 때서부터 애들 앞에서 이렇게 먹었어요. 안 먹을 수가 없어. 기운도 딸리고 이런데 어떻게 안 먹어. 그렇다고 막, 뭐 그렇게 먹은 건 아니지만 보통 김밥, 빵, 우유, 뭐 음료수, 이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중요한 거야,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습. 물론 집에서도 애가 거실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생선을 굽고 찌개를 먹고 이거는 안 되겠지, 이거는. 그렇지만 볶음밥이나 비빔밥 정도는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너 이거 비빔밥 먹을래? 볶음밥 먹을래? 그리고 이렇게 먹을 의향을 물어보고 막 갖다 주기도 해. 그러면 넉살 좋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밥 안 먹고 왔다면서 그걸 막 먹어. 그럼 같이 먹는 거야. 애들이 먹으면 난 더 좋아. 같이 먹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난 집에서 공부방 할 때도, 그러니까 물론 안방에 화장실이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안방에서 쥐지은 듯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오면은 이제 씻고 나서 반바지 그런 걸로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애들 있는데 함께 앉아서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본인 뭐 컴퓨터로 본인이 뭐 할 거 하거나 이랬다니까. 그러면은 애들이 또 뭔가를 물어봐. 그러면 또 물어보면은 또 남편이 또 설명도 해주기도 하고. 우리 남편도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지 이제 영국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선에서는 뭐 대답도 해주고 뭐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남편을 앤드류 티처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남편의 영어 닉네임이 앤드류였었는데 영국에서 살 때 앤드류라고 자기가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앤드류 티처 뭐 이러면서 애들이 좋아했어. 애들이. 그리고 우리 애들도 이제 엄청 조그만 애들인데 그 속에서 막 자기도 뭐 책을 읽고 뭐 자기도 뭐 공부를 한다며 거기 끼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먹는 것도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먹는다고 하면 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시절에 저녁 식사는 볶음밥 아니면 비빔밥을 먹었었지만 아니면 진짜 남편이 애들 데리고 나가서도 뭐 먹고 이랬지만 그러니까는 내가 먹으면서 애들도 같이 주잖아. 그러면 이 뭐 수업 시간에 뭐 먹는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애들이 컴플레인을 걸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 물론 내가 사는 지역이 약간 시골틱한 지역이라서 그래서 그게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막 혼자 먹거나 뭔가 씻거나 이런 걸 막 정말 애들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 못할 짓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애들이 있어도 가족 구성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애들이 있어도 물 먹으러 나올 수도 있고 뭐 화장실을 쓰느라고 뭐 화장실을 들락달락 할 수도 있고 물론 집에 화장실이 딱 한 개 있을 때 이때는 좀 그렇지.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안방에 화장실 하나 있고 보통 안방에 화장실 있고 요즘엔 작은 집이라도 화장실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별로 그렇게 할 일도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불편한 건 먹는 그런 건데 차라리 선생님이 약간 초짜고 이런 분인데 어떻게 집에서 공부방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잘 돼가지고 애들이 꽤 모아졌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본인의 경력이 쌓이고 그럴 때까지는 한번 견뎌봐라. 그래서 차라리 그게 정 부담스러우면 남편 보고 애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밥 먹으라고 그러고 차라리 외식을 매일 밤마다 외식을 하는 게 차라리 본인이 막 나가서 막 그 교수소를 차리고 이런 거보다 훨씬 덜 먹힌다. 예, 훨씬 덜 먹힌다. 그리고 정말 이게 교수소로 나가면 인테리어서부터 할 게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좀 보통 초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애들이 좀 있다 싶으면은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한 1, 2년 정도는 좀 더 견뎌봐라. 1, 2년 정도는. 그래서 내가 이제 초짜고 프랜차이즈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 첫 1년인데 애들이 많아졌어. 그렇다고 섣불리 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첫 1, 2년 동안에 집에서 했는데 애들이 많아졌어. 그렇다고 섣불리 나가지 말고 한 어느 정도 내가 이 프랜차이즈 공부방으로 애들을 이제
다루면서 모든 학년을 다 다뤄보고 모든 거를 다 습득을 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참으면서 집에 있는 게 나중에는 정말 돈 벌어다 주는, 돈 버는 길이다. 돈 버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초창기 때는 막 애들이 많아지고 이래서 뭐 나가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3, 4년 지나면서 오히려 더 현명해지면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